트럼프가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유예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시간 외 거래에서 급등합니다. 관세 부담에 애플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2월의 첫 거래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 하락한 5,994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2% 미끄러진 19,39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놀이에 변동성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쏟아지는 속보가 시시각각 시장을 흔들었던 트럼프 일기를 연상시키는데요. 장 초반에는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으로의 관세 부과가 전 방위적 관세 전쟁으로 확대돼 물가 상승 및 경기 위축을 불러올 거라는 우려와 함께 급락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관세 조치를 한 달 유예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지수는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멕시코가 국경에 10,000명의 군인을 즉시 지원하는 데 합의한 거죠. 장 마감 후에는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 유예한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13억 달러의 국경 강화 비용 발표와 함께 펜타닐 대응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역시 협상의 도구이며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에 힘이 실리는데요. 이에 현재 달러 지수는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한 한편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 포드, GM 등 주요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다만 정규장에서의 분위기는 달랐는데요. 반도체 칩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트럼프의 언급에 엔비디아에 대한 매물이 출회했죠. 또 TSMC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엔비디아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거란 점도 부담이었습니다. 엔비디아가 2.8%, TSMC가 4.6%, 그 외 대부분 반도체주들이 하락했습니다. 미 증시의 대표적 AI 수혜주 팔란티어가 깜짝 실적을 발표한 뒤 시간의 거래에서 폭등합니다. 팔란티어는 8억 2,800만 달러의 매출액에 14센트의 EPS를 기록했는데요. 각각 월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가이던스까지 내놨죠. 지난 1년간 400% 가까이 폭등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진 가운데 꺾이지 않은 AI 수요 모멘텀을 증명한 겁니다. 주가는 22%대 폭등하며 100달러 선을 뚫어냈습니다. 애플은 무역 전쟁이 결국 해외 매출이 많은 애플에 피해를 줄 거란 분석에 3.4% 급락했습니다. 특히 아이폰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점이 부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로 인해 애플의 연간 EPS가 5센트에서 12센트가량 감소할 거라 전망하면서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 생산 시설을 확대하는 만큼 타격이 제한적일 거라 관측했습니다. 주말 사이 캐나다의 차기 총리 후보 크리스티아 프릴랜드가 트럼프 관세에 대한 보복 대응으로 테슬라 차량에 100%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델 Y 부품의 15%는 멕시코산이란 점도 부각되며 주가는 5.2% 급락했습니다. 테무의 모 회사 핀도어가 6% 급락했습니다. 그간 핀도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800달러 미만의 배송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의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트럼프는 현재 해당 조항의 폐지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가 기존에 공개한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의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발의되기 전에 이 3국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멕시코 대통령과 일련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멕시코에 기존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한 달 연기, 그리고 미국 국경에 멕시코 군인 10,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멕시코에 이어서 캐나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최소 30일 동안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중국과는 24시간 내에 통화를 할 것이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세 인상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가 지속되는 경우 S&P 500 기업의 이익 예측치가 2에서 3%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업 수익과 주식 평가 모두 타격을 받으면서 S&P 500의 공정 가치가 단기적으로는 5%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결국 25%가량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게 되면 결국 미국 PCE는 0.7%가량 상승하고 전체 GDP가 0.4%가량 하락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이러한 관세가 지속된다면 결국 낙관론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며 낙관적인 상황은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고요. RBC 캐피털은 관세 발표에 따라 S&P 500 5에서 최대 10%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바클레이즈에서는 대상국들이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S&P 500 기업들의 실적에 2.8%가량의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보이고 있는 정책 변화는 미래 무역 정책에 대한 큰 위협, 그리고 잠재적인 보복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며 지금 이러한 시장의 전반적인 확신을 흔들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펀드 스트리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리서치 책임자인 톰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후에 보였던 주식시장의 하락이 주식의 매수 기회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S&P 500 지수는 상승할 것이며 연중 중반까지도 상당히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소 강력했던 관세 정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하락세는 나쁘지 않다며 시장의 회복력이 충분히 강하다는 신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관세는 협상 도구로 활용이 되어 3개월 내에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이 저점 매수 포인트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자산 중 하나긴 하지만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며 2월에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틱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틱톡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는 틱톡 매입에 해당 펀드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2개월 내에 해당 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로 다른 유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에 급등했던 국제 유가는 멕시코 관세 유예 소식에 오름폭을 축소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조치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면서 미국 달러화와 국제 가격은 장기물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달러 가치 강세 속에서도 금, 은, 구리까지 주요 상품 가격들이 모두 상승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추운 날씨 오늘 감기에 더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